건강을 생각해서 아침 저녁으로 우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제품 중에는 실제 원유가 10에서 20%밖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우유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환원유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환원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중앙대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는 이 환원유라는 용어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이 환원유라는 걸 굉장히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자세히 환원유는 소개해 법에 주시죠. 명시되어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환원유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액체 우유를 건조시켜서 분말인 분유 상태로 만듭니다. 그 후에 필요할 때 물에 녹이고 약간의 유지방을 첨가해서 액상 우유로 다시 만든 것을, 즉 이런 것을 환원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환원유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유라고 하면은 소의 젖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태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런 형태의 우유를 우유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래서 환원유라고 한 것이지 신선유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뭐 일단 명칭은 환원유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환원유는 원유를 가공한 탈지 분유로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탈지 네. 분유의 경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탈지라는 것은 한자 말 그대로 지방을 제거한 것을 말하는데요. 우유를 일반적으로 우유는 뭐 물, 단백질, 지방, 뭐 당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우유를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즉 원심 분리를 하면 비중에 따라 분리가 되는데요. 비중이 낮은 지방층, 즉 크림은 위층에 뜨고요. 아래쪽에는 비중이 큰 탈지 우유, 즉 지방이 제거된 우유 성분들이 남는데 이 탈지 우유, 이 부분을 건조시키면은 탈지 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원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에 먹는 우유와 좀 성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환원을 이제 분유를 만들 때 열을 가하고 건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 비타민이라든지 일부 영양소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원할 때, 즉 이제 건조 분유를 물에 탈 때 그런 차이가 영양 차이가 없도록 맞춥니다. 즉 이제 지방이 제거됐다면 이제 지방을 첨가하게 되고요. 또 영양소 비타민이 손실이 됐다면 이제 비타민을 추가해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뭐 영양가나 물성 뭐 이런 면에서는 또 안전성 면에서는 뭐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말 분유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영양소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환원을 하는 과정에서 첨가를 하기 때문에 영양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양상의 또 성분상의 차이가 그렇게 없는데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환원유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이제 환원유 제조사의 경우에는 신선한 원유보다 분유가 가격이 많이 쌉니다. 특히 수입 분유를 사용한다면 생산 원가를 훨씬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유와는 달리 분유이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장 비용이 저렴하고 또 저장 공간도 가루이기 때문에 절약이 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선한 생우유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 그런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또 쉽게 부패하게 되고 또 냉장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기의 손실도 있고 또 수명이 짧고 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뭐 제품이 부패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고비용의 단점이 있어서 비용 면에서나 또는 편리성 면에서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선 이 환원유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심지어 한 기업은 환원유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환원유 생산이 중단된 이유는 환원유가 시장에 나오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에서는 판매 중단했었고요. 푸르밀에서는 수입 분유를 쓰는 대신에 뭐 환원유를 판매는 하지만 국내산 분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원유 우유를 만들어서 파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선유 대신에 신선유를 사용해서 우유를 만든 제조 또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비싼 원료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분유가 아니라 신선유를 썼기 때문에요.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환원유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같은 우유라도 똑같이 가공 우유라고 표시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신선유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 환원유와 신선유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라든가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 함량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까? 네, 없습니다. 환원유라는 표시 유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저는 그렇지만 환원유, 수입 분유를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 아니고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알고 구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나왔던 그 해결책은 뭐 환원유의 판매 중지, 뭐 국내산 대신에 수입산 대신에 국내산 분유의 사용,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선유 생산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사실 무조건 손해입니다.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은 환원유든 수입산이든 허용하면서 표시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즉 환원유인지 신선유인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소비자가 알고 구매하면 되고요. 가격도 원가에 연동해서 다양하게 책정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주머니 사정에 따라 저렴한 환원유 제품을 구매하든 또는 프리미엄인 신선유 제품을 구매하든 그것은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환원유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뭐 환원유인지 신선유인지 뭐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환원유 또 신선유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요 표시에 가공우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유인지 환원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우유 제품 구매할 때 신선 우유와 환원유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인데요. 빨리 환원유라는 그런 유형을 신설하고 표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나타나게 된 환원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앙대 하상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뭐 영양학적으로 또 안전성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걱정했었는데 많이 안도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이 선택에 따라서 이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표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소비자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제조를 하시는 분들 또 원유를 생산하시는 분들의 입장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제도가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